Welcome to Noble Character Training. 품격 있는 성품 훈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손흥정 감독의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네 번째 이야기. 행복한 자가 진정한 승자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온다. 흥민이에게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흥민이에게도 여러 차례 위기가 찾아왔고 넘기기를 반복했다. 2011년 12년 시즌 함부르크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계속된 패배로 리그 하위권까지 떨어졌고 강등 위기에 처했다. 이전까지 강등이 없었던 팀이었기에 팀의 입장에서는 최대 위기였다. 정신적으로 재무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미지 트레이닝도 중요하다. 스스로 뛰는 걸 머릿속으로 항상 그려봐야 한다. 훈련 양도 마찬가지다. 경기를 못 뛰었을 때는 경기를 뛴 선수들보다 1.5배 더 훈련해 놓아야 한다. 마치 오늘 풀타임 경기를 뛴 것처럼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경기를 못 뛰었던 그 시간 동안 흥민이와 나는 정말 미칠 정도로 훈련을 했다. 기회는 와, 기회는 오는데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만 남는 거야. 내가 묵묵하게 기회 올 때까지 훈련 양을 계속 늘리고 기회가 왔을 때 임팩트를 보여줘야 해. 그리고 기회는 왔다. 몇 개월 만에 선발로 출전했고 이날 경기에서 함부르크가 패할 경우 강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2년 4월 5일 2011년 12년 분데스리가가 31라운드 하노버와의 경기에서 전반 12분에 흥민이가 골을 넣으며 승리했다. 그 다음 뉴른버르크와의 경기에서도 골을 넣었다. 함부르크는 강등권으로 떨어질 위기에서 탈피했다. 흥민이도 팀 위기에서 벗어났다. 언제 찾아올지 모를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해 묵묵히 훈련하는 것, 모든 운동선수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누군가 내 영혼을 짓밟으며 무리한 요구를 해오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한다.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 바라는 게 없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다. 독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성공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성장이야말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흥민이를 보며 이번 시즌보다 다음 시즌 조금 더 성장하길 바랄 뿐입니다. 성장에는 끝이 없으니 조금씩 나아진다면 바랄 게 없습니다.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언제나 최고의 날은 저 앞에 있다고 믿고 노력해야 합니다. 골을 넣었어도 승리를 했어도 우승을 했어도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자가 진정한 승자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혹독하게 키웠다. 이제와 변명할 생각도 축소시킬 생각도 없다. 공 차는 게 좋아 축구를 하겠다는 아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실천하는 것 뿐이었다. 낙숫물이 떨어져서 바위를 뚫는 듯한 반복, 그 꾸준함과 끈질김이 필요했다. 그곳에서 기본기가 시작된다. 엄청 지루했을 테다. 아비가 무서우니 말은 못했겠지만 지루하고 지쳤을 테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가르치고 싶었다. 무엇이 맞고 틀린지, 옳고 그른지는 모르지만 내가 경험한 축구가 아닌 다른 축구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다. 다른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학교 운동장에서 흥윤이와 흥민이를 훈련시킬 때 의붓 아버지냐는 소리까지 들었다. 무섭게 몰아붙였다. 훈련할 때는 내가 생각해도 지독했다. 그 혹독한 시간을 돌아보면 아이들에게 너무도 미안하다. 아직도 혼자서 가슴속으로 울 때가 많다. 나는 훈련할 때 호되게 혼냈지만 반드시 사후수습을 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내 삶에 대해 자신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이것만은 조심스레 자신할 수 있겠다. 나의 엄한 훈련에도 아이들에게는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해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 혼나고 30초도 안 돼 아빠! 하고 달려올 수 있는 신뢰가 부자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끈처럼 연결돼 있었다는 것. 지금도 만나면 반가워 자연스럽게 허그하고 서로의 행복과 소중함에 대해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무뚝뚝한 부자지간이지만 그 안의 사랑과 믿음만큼은 조심스럽게 자신할 수 있겠다. 장난감 게임기는 못 사주는 아빠였다.
하지만 시간을 함께 보내는 아빠가 되고 싶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했으니 아이들 유년 시절은 자연스럽게 늘 함께였다. 같이 보낸 그 시간이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하다. 아이들이 추위를 잘 타 겨울날이면 내 잠바로 감싸 안고 다녔다. 막내 흥민이는 내 무릎 위에서 자랐다. 내겐 정말 소중한 아들이다. 하지만 훈련에 들어가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잘 가르쳐야 하는 선수였다. 남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자 사이에는 그러한 균형이 존재했다. 감정에 휘둘려서 혼을 내지 않을 것, 인격을 훼손하지 않을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을 지키려 노력했다. 일관되게 말하고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했다. 내 자식이지만 나와는 다른 삶이기에 조심스러웠다. 지금도 그렇다. 성장하고 성인이 된 아이들을 바라보며 내 한계를 매일 인식한다. 나는 이렇게 정의한다. 큰 부모는 작게 될 자식도 크게 키울 수 있고 작은 부모는 크게 될 자식도 작게 키운다고. 나의 작은 그릇이 내 아이들을 작게 가둘까 두려웠다. 모든 아이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존재다. 아이들이 그 잠재력을 걸림없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부모는 넓은 울타리 안에서 지켜봐 주어야 한다. 관리하고 통제하기 쉽게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둬두는 심한 간섭도, 여기가 어딘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방치하는 방임도 지양해야 한다. 신뢰와 격려로 멀리서 지켜봐 주는 것, 그 아이가 스스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믿으며 응원해 주는 것,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그뿐이다. 내가 낳았지만 아이들은 또 다른 인격체다. 내 소유물이 아니다. 이들만의 삶이 존재한다. 아이들이 원하는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부모는 도울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겪는다 하더라도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그저 믿고 응원하고 지켜보는 조력자, 버팀목이 되는 일뿐이다. 한 그루의 나무를 키우기 위해. 한 마라토너가 있다. 그는 2012년 12월 2일 스페인 부를라다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 경기에 출전했다. 그는 이날 경기에서 한 사람을 앞지르지 못했는데 자신의 앞에서 달리던 선수는 바로 런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케냐의 아벨 무타이 선수였다. 그런데 1위로 달리던 무타이 선수가 결승점을 통과하기 전에 갑자기 속도를 줄였다. 결승점의 위치를 착각한 것이었다. 관중들은 어서 더 달리라고, 결승점이 그곳이 아니라고 소리쳤지만 스페인어를 알아듣지 못한 무타이는 그렇게 경기를 마치려 하고 있었다. 그 뒤를 쫓던 선수, 무타이 뒤에서 2등으로 달리던 마라토너, 스페인 출신 이반 페르난데스 아나야 선수는 무타이의 바로 뒤까지 쫓아왔다. 그대로 역전승을 이룰 수 있는 순간 그는 무타이 뒤에서 결승선으로 손짓하며 안내했다. 무타이가 1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그리고 그는 2위 자리를 지켰다. 경기를 보고 사람들은 무타이를 도운 아나야의 행동에 대해 정직하고 올바른 행위라고도 평가했고, 반대로 우승을 목표로 달리는 운동선수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도 말했다. 후에 인터뷰에서 왜 이길 수 있었는데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이기고 있었을 뿐이다. 설령 내가 그렇게 우승을 했다 해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얻은 메달의 영예가 무엇이냐?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생각하시겠냐? 나는 그의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졌다. 아마도 그의 어머니는 정직과 올바름, 배려, 스포츠맨십 등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가치와 성공과 1등보다 우선시하며 교육했으리라 생각된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은 가정 안에서 고요히 흡수되어 정착된다. 나의 아내 흥민이 엄마는 선수의 아내, 선수의 어머니로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 어머니로서의 삶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지만 아내로서의 삶은 내가 참으로 미안하다는 마음이 크다. 선수 생활을 하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노릇을 하기 쉽지 않은데 아내는 그 빈 부분을 묵묵히 채워주었다. 아내의 행복, 자식의 행복, 나의 행복, 가족의 행복을 인생의 가치 리스트 중 가장 우위에 놓았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 흥윤이와 흥민이는
그런 가족 분위기 안에서 자라났고 가정을 잘 지키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배워왔으리라고 생각한다. 흥민이가 은퇴 후 결혼을 생각하는 것도 나 역시 흥민이가 은퇴 후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 이유에서다. 가정에 충실할 수 있을 때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 축구 선수일 때는 축구에 매진하고 은퇴 후 가정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것이 축구 선수로서 찾아온 지금의 기회에 보답하는 일이고 가정을 함께 이룰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한다. 흥민이가 축구를 그만두면 어떻게 살지 사실 나는 알 길이 없다.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축구판 근처에서 맴돌지, 아니면 전혀 다른 먼 곳으로 떠날지, 그건 그때 가서 흥민이가 결정해야 할 문제다. 그 아이의 미래를 묶어둘 권리가 내겐 없다. 누구에게나 아무 구속 없이 자기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축구선수 이후의 삶을 자유롭게 택할 권리.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 부모로서 자식이 꾸는 꿈을 돕는 것도 행복하고 그 도움의 시기가 끝났을 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만드는 것도 행복이라고. 우리 부부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은 할 수 있도록 도왔고 하고 싶다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막지 않으려 노력했다. 스스로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아이들이 먼저 알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운동장에서 피어나는 꿈. 축구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축구가 뭔지를 먼저 알려주고 차근차근 기본기부터 쌓아가도록 안내하고 싶었다.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정에 생략도 없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는 거짓 속성 과정도 없이 선수로 성장시키고 싶었다. 흥민이에게 이 뜻을 전했고 흥민이도 나의 이런 마음에 동의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미친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했다. 건물 사고 집 사고 차 사고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굳이 큰 돈을 들여가며 힘든 일을 벌이느냐고. 하지만 어렵게 축구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작은 기회를 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했다. 이 돈으로 빌딩을 사면 넌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돈으로 운동장을 세우면 앞으로 아이들이 이곳에서 축구를 배울 것이다. 우리가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지 않을까? 내가 하는 일들은 돈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다. 아이들, 한국 축구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하는 일들이다. 그렇다고 숭고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이다. 돈은 중요하다. 하지만 돈이 첫째가 될 수는 없다. 돈이 첫째가 되면 타협해야 할 일들이 생긴다. 하지만 돈을 조금 뒤로 밀어놓으면 그 어떤 일도 내 뜻에 맞게 밀어붙일 수 있었다. 선수 한 명을 기르는데 내 기준으로는 15년 이상이 걸린다. 10년을 해서는 기본기밖에 하지 못한다. 그 후 근력운동, 슈팅 훈련까지 하려면 최소 15년이다. 배우고 싶다는 아이들의 의지, 묵묵한 조력자가 되겠다는 부모의 의지가 중요하다. 아무리 아이가 몸이 좋고 실력이 좋아도 훈련 받으러 와서 부모에게 예의 없는 행동을 하거나 응석을 부리면 가차없다. 부모 역시 훈련하는 아이들의 영역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침범하면 가차없다. 그렇게 3년에서 4년 훈련을 하다 보면 들썩들썩하는 분들이 생긴다. 아이가 조금 실력이 늘고 가능성이 보이면 밖으로 나가 아이가 성적을 내는 모습을 세상에 보이고 싶은 것이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나가는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다. 이 말은 진심이다.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힘들 수 있어도 나가는 문은 365일 24시간 열려 있다. 나는 단 한 명의 선수만 남는다 하더라도 훈련할 것이다. 축구를 통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경기에 이기는 것보다 1000배는 더 중요한 문제다. 승패를 떠나 축구의 맛을 즐길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패배를 끌어안는 힘도 배우고 실패를 딛고 일어날 힘도 키우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내 아픔처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싶다.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삶. 20대 때 치열하게 살아야 30대 때 빛나게 살 수 있고 30대 때 치열하게 살아야 40대 때 빛나게 살 수 있다. 누구나 추레한 노인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몸 건강하게 품이 있는 노인이 되고 싶다고 하지만 나이가 든다고 갑자기 존경받는 노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젊은 시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몇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첫째, 매일 운동한다. 둘째, 매일 책을 읽는다. 셋째, 내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돈하고 살핀다. 호기심과 열정 또한 중요하다. 나이 들었다고 호기심과 열정까지 버리면 안 된다. 늙은 사람이 무슨 에너지로 호기심과 열정까지 챙기느냐 하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없어서 나이가 드는 것이고 아파서 못 걷는 게 아니라 걷지 않아서 아픈 것이다. 핑계대는 순간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사라진다. 나이가 먹을수록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늘어난다. 해묵은 기성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 두피 관리도 해야 하고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옷도 깔끔해야 하고 말도 조심해야 한다. 말수를 줄이고 목소리도 낮춰야 한다. 젊은 사람이라고 함부로 반말을 쓰면 안 되고 존칭하며 존중하며 양보해야 한다. 나는 소위 MZ세대가 세상을 바꿀 세대라고 생각한다. 그 세대들이 하는 걸 유심히 관찰하고 배울 부분을 찾아 배운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배울 점이 많다. 지난 세대와 다른 가치와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바라본다. 사람마다 보는 위치와 상황이 다르니 그들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한다. 이 모든 노력을 위해 그 방도를 찾기 위해 나는 책을 본다.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건 책이다. 결론은 책이다. 독서는 다른 나라, 다른 세대, 다른 환경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 독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사람,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사람이 많다. 게으른 사람은 떡집을 옆에 놓고도 굶어 죽는다. 종종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 미래의 나를 살핀다. 내가 과거로 돌아가 그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것이다.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힘은 들었지만 그때 게으름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했던 너의 삶은 잘 산 삶이었다고. 고맙다고. 이제 나는 제로라는 숫자에서 다시 노후를 설계하고 있다. 쓸데없는 일과 물건들로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 단순한 삶. 가진 건 없어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자유로운 삶. 다른 사람의 평가나 명예, 권력과는 무관한 단박한 삶. 나는 항상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 앞으로도 이러한 삶을 살겠다. 욕심을 내려놓고 힘을 빼려고 노력한다. 돈을 벌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인정과 관심을 받기 위해 살지 않는다. 송웅정의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모든 시리즈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